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메타버스라는 말이 청소년 현장에 너무 핫하게 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가장 큰 대두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정도 이야기하고 월별로 뭐 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바뀌고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작년도에 이제 우리 기관도 방과후 아카데미가 있어서 코로나가 되면서 그 유튜브에 송출하는 것이 비대면 교육이 최고인 줄 알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유튜브에서 줌으로 가고 줌에서 메타버스라는 또 다른 세계가 와서 1년 안에 벌써 너무 빠른 변화가 비대면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현장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다. 위드 코로나가 이제 돼서 일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또 비대면이 하나의 도구화돼서 사용이 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위드 코로나 되고 다시 일상으로 들어가는데 이 메타버스에 대한 활용도가 그만큼 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하시는데요. 감염병은 지속적으로 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그 위기 단계 더 올린다 안 올린다라고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 다 현장에 어렵게 지내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천안을 딱 검색해 보면요, 200명 집단 감염이라는 용어가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청소년 활동을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수련관을 이용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수련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접근성이 좀 떨어져 있는 아이들에게는 저희가 학교 안에 방과후 아카데미를 설치를 해서 학교용 방과후 아카데미를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아이들이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 뭐 한두 명 감염이 돼가지고 뭐 학교 좀 비상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만큼의 외부 환경은 청소년 활동을 자꾸 이제 위축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갈 것인가. 그러게 되면 가상세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잘 습득하고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겠구나. 꼭 메타버스가 아니지만 메타버스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가상세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유튜브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그 청소년들이 관심 있는 영역을 우리들도 관심 가져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 같이 현장에 남아 있고요. 현장에서 청소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태조산 수련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수련관에서 그 진로직업체험센터라는 교육부의 정책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게 되면 교육정책과 청소년 활동에 대한 정책들이 서로 융합해서 지역사회보다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좀 펼쳐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그 비대면 너무 핫했지 않습니까? 그때 민주시민이라는 내용, 봉사활동 내용으로서 비대면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학교 교육에서 비대면 영상을 그거를 인증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서 의무실수로 맞물렸던 그러한 사례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헌혈이라든지 착한 목소리가 그 착한 도서관에 좀 기부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들로서 여러분들에게 청소년 지도사가 지역사회에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네, 빨간 선수와 파란 선수 빨간 선수가 지금 파란 선수 어디를 차고 있나요? 네, 댓글 한번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도 댓글, 네, 어디를 차고 있습니까? 네, 네, 우리 장흥군에 계신 수련관 네, 우리 손은하 선생님, 네, 다들 뭐 목 차고 있는 거 알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오늘의 네, 목차입니다. 여러분들 목차를 빨리 맞춰주셔가지고요. 네, 메타버스에 대한 현장의 분위기가 어떤 건지,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종류가 어떤 건지, 플랫폼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이것도 여러분들 현장에 맞게끔 활용하는 것들, 나에 맞게끔 이거를 활용하는 기법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로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요, 우리가 메타버스가 청소년 현장에 너무 핫하다 보니까 설문조사를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반응, 여러분들은
메타버스에서 관심이 있다, 없다. 있으면 1번, 없으면 2번. 한번 댓글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1번, 네, 없으면 2번, 1번. 관심도 많으시네요. 네. 아마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이러한 교육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타버스 구축에 대한 의지가 있다. 우리 기관에는 메타버스에 대한 구축이 있다. 있으면 1번, 없다.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의지가 없다. 2번. 어떻습니까? 1번, 2번. 뭐 다양한 의견들 나오시네요. 네. 메타버스를 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메타버스를 통한 청소년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가능하면 1번, 아니다, 2번.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의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메타버스가 이게 청소년 활동일까 아닐까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비대면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인정이 됐어, 작년도에. 그래서 인증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왔는데, 그러면 가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도 청소년 활동으로 인정이 될까에 대한 부분들. 네. 많은 지도자분들께서도 가능하다. 에 대한 부분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가능성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교육적 가치가 있고 활동적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 달라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청소년 활동으로 인정이 가능하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메타버스의 여러 가지 유형 중에 로블록스 아실 겁니다. 게임 기반으로 되어 있는. 그러면 이 게임도 활동 아니야? 그러면 청소년 활동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에 대한 고민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메타버스를 수행하는 청소년 활동으로서의 교육적 가치와 청소년들 상호작용, 활동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할인 상호작용, 공동체, 협력, 이러한 청소년 활동을 꾸리기 위한 이런 기본적인 본질이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녹여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청소년 활동으로 인정이 가능한 부분인 거죠. 5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메타버스에 있어서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이거는 제가 여러 설문지를 같이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6번째, 활동을 비교하면서 메타버스가 청소년 지도자와 청소년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관심 있는 플랫폼이 무엇인지. 7번 한번 여러분들 댓글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플랫폼 중에 어떤 플랫폼에 관심이 있으세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에 관심이 있다? 뭐 제페토 1번, 제페토 아니면 뭐 이프렌드, 게더타운, 뭐 기타, 네. 이프렌드, 네, 로블록스, 네. 관심 많으신 분들입니다. 네. 또 다른 선생님들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더 플랫폼에 관심이 있는지요. 메타버스, 네, 제페토. 다음에 8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8번째로서는 메타버스 구축 활용을 희망하는 지도자에 대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교육에는요,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활동이 어떤 건지라고 했는데, 저도 이제 그러한 교육을 참여하다 보니까 그래서라는 질문이 자꾸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해봐야지 이게 청소년들에게 얼마만큼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가는 한 20분 정도 실질적으로 메타버스에 이프렌드에 다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시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에 대한 질문, 전체적인 질문인 거고요. 300명의 지도자들에게 한번 물었던 내용들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메타버스 활용 및 구축에 대한 기술적 한계가 있다. 우리가 청소년들 만남의 전문가이지 이거 테크닉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이제 예산 마련에 대한 한계가 있다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어렵느냐,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청소년들이요,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을까요? 네. 있으면 1번, 없다 2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선생님, 선생님, 왜 저희는 우리 메타버스 왜 이거 안 합니까? 딴 데 메타버스 한다는데. 있다 1번, 없다 2번. 네. 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네. 우리 지도자들만 너무 핫하게 메타버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여기에서는요, 지도자들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지도자들은 핫한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선생님 우리 메타버스 빨리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끼리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근데 이제 지도자는
다양한 도구가 필요하다. 청소년들 만남에 있어서 누군가는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아이들, 가상세계에 있는 아이들, 그렇지 않은 오프라인에 있는 아이들이 많을 텐데 그거를 아우르는 것이 우리가 하나의 도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연수가 메타버스의 도구를 청소년 활동과 어떻게 연결을 시킬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면 됩니다. 메타버스를 오늘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100% 수련관을 메타버스화, 디지털화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특성에 맞게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예산의 한계, 지도자에 대한 한계, 이거는 뗄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청소년들을 만날 때 하나의 도구의 스킬이 메타버스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임시방편적인 대안이 메타버스가 아닌가에 대한 지도자들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의 흥미도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 이제 그 위드 코로나 이루어지고 이제 대면 활동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도 메타버스가 이루어질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의 청소년 지도자들의 생각이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고요. 저 또한 메타버스를 도구로서 활용이 가능한 부분들을 비대면 위드 코로나 이럴 때에 좀 시기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메타버스를 구축할 때 기간에 대한 예산 범위는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까지, 200에서 500까지 구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답변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면 활동과 지도자의 관계에서는 대면보다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지도자들의 생각. 그러면 대면과 유사한 관계를 가능토록 해주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대면 활동과 메타버스의 융합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잖아요. 대면 활동에 있어서의 상호작용, 대면 활동에 있어서의 가치가 비대면화 되면서 작년도에 우리가 그것들을 그 대면 활동만큼의 끌어올릴 수 있을까? 대면 활동의 상호작용과 청소년들의 협업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이것 또한 가상세계 공간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이다라는 내용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관심 있는 것들은 제페토가 가장 먼저 청소년 활동에 들어와 있어서 제페토에 대한 인지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 제페토라는 걸 통해서 각 시설을 기반을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아마 제페토가 우리가 처음에 메타버스는 곧 제페토, 스마트폰은 곧 삼성폰, 이러한 이미지로 인해 아마 메타버스 하게 되면 제페토라는 것들이 많이 연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있고요. 이프랜드, 게스트타운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현실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만나는 청소년들에 맞게끔 운영해 주시면 큰 무리 없이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내용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청소년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냐? 저도 청소년 기간을 메타버스로 구축화 시켰더니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들이 고민하는 게 500, 1000만 원을 들여서 어렵게 예산 짜맞춰가지고 구축을 했는데 다음 콘텐츠를 뭐를 넣지에 대한 고민들이 또 생긴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지도자들이 융합적인 콘텐츠에 대한 기획력에 대한 그런 메타버스를 구축하고서 이걸 구축도 중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어떠한 콘텐츠를 자꾸 녹여낼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성과 청소년 영역으로서의 확대하기 위한 방법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내용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청소년 활동도 이 시대에 맞게끔 이게 메타버스 과학만 변하지 않고요. 청소년 활동도 좀 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내용들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9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약 30년 기반인 거죠. 우리들이 그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그런 고정적인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라면 몇 년 정도의 강산이 한 번 정도 바뀐다라고 체감 온도가 좀 느껴집니까? 네. 여러분들의 체감 온도는 몇 년입니까? 몇 년 정도 되시나요? 네. 이 정도면 세상이 바뀌는 것 같아. 네. 체감온도가 뭘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체감온도. 이 정도면 세상이 한 번 정도 훅 바뀌는 것 같아.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체감온도는 어떤 거? 라고 보십니까? 딱 몇 년에 대한 부분들이 1년. 네. 보통 한 2년 주기로
확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나누겠어요. 그러면 2년에 대한 기준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요. 2년에 대한 기준치가 지금의 청년들, 19세부터 34세 청년법에 나와 있는 청년들에 대한 이 청년들이 스마트폰을 바꾸는 시기가 2년. 네, 2년이라는 거죠, 2년. 그러면 2년마다 벌써 새로운 기술,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다. 그래서 보통 지금으로서는 2년마다 한 번씩의 그 새로운 기술, 신기술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모뎀 쓰시다가 고속 인터넷, 4G, 5G까지, 5G까지 계속 변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지도자 선생님들은 그 모뎀, 네트워크를 모뎀 기반으로 하셨던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리라 보고 있습니다. 데이콤, 천리안, 뚜 해가지고 하는 그런 PC 통신 기반에서 지금은 메타버스 기반으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네트워크는 모뎀에서 5G까지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의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인터넷 혁명에 있어서 지금은 메타버스 혁명으로 나눌 정도로 너무 급변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 아시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인터넷 혁명에서 메타버스의 혁명으로 가는 연결성과 편리성, 상호작용, 그 다음에 화면 공간에 대한 확장성, 이것들이 코로나 시대의 4차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오로지 3D 펜, 드론, 그 다음에 뭐 로봇축구, 뭐 이런 걸 가지고 4차 산업의 대표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코로나 시대에 4차 산업이 훅 왔었죠. 메타버스, 가상세계, 가상공간, 이런 걸 통해서, 디바이스를 쓰고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지금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어떻게 변화했었나요? 청소년들은 개별화에서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초개별화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우리들의 예측은 이제 오늘부터 전면 등교가 실시가 됐죠. 어제부터 오늘부터 전면 등교가 실시됐을 때, 작년과 올해에 학생들이 학교 이탈하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는데, 이제 많아질 것이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왜? 여태까지는 내가 집에서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능했었는데, 학교에 통해서 대면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친구들과의 상호작용,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집단 활동들이 이루어져서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이 학교 바깥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오히려 학교 밖의 청소년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 청소년 활동도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 가상 증강현실, 우리가 포켓몬고 어느 순간에 확 떠올랐었죠. 라이브 로킹, 그 다음에 인스타, 페이스북 같이, 그 다음에 거울세계, 구글 배달의 민족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가상세계, 로블록스, 네이버, 제페토, 이렇게 대표적으로 다 나눠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마 이것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4가지에 대한 구별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것이냐면요,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플랫폼에 대한 개념들, 그 다음에 네트워크, 디바이스, 이 4가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거의 글 한번 쭉 읽어보시게 되면 잘 이해 안 될 겁니다. 그래서요,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AR, VR에 구성하고 있는, 전반적으로 메타버스에 구성하고 있는 CPNT, 네, C는 컨텐츠입니다. 우리가 게임, 음원, 영상, 이북이라는 다양한 컨텐츠가 있고요. 플랫폼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카카오톡이라든지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네트워크라는 개념들은 KT냐 통신사에 대한 네트워크 어디를 쓰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디바이스에 관련된 부분들은요, 이게 그 기기에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4가지의 요소에 의해서 우리들은 지금의 메타버스의 하나의 구성의 요소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타버스 잘할 겁니다. 네. 메타라는 가상과 그 다음에 유니버스라는 세계에 대한 합성어, 3차 세계, 4차 세계를 여러분들 이야기 나누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요, 메타버스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과 실제감, 여러분들 요거를 잘 확인해 주실 것이요, 실제 현상과 가상세계와 현상에 대한 부분들이 동일하지 않는다라면 청소년들은 또 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공간에 청소년 시설을 만들려면 실제로 보여져 있는 실물과 똑같은 공간을 만들어야지만 청소년들에게는 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내가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는 곳이 메타버스 내에 똑같이 구축이 되어 있어 가봤는데 색깔도 다르고 2층짜리인데 거기 갔더니 막 5층 엘리베이터도 있고 막 이런 공간이라면 청소년들이 혼란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감을 어떻게 잘 두고 있느냐, 내가 보고 있는 곳과 이거를 쓰고서 보고 있는 것이 동일하게 된다면 그만큼의 실제감은 있다. 네. 상호 응용성과 동시성과 경제 흐름에 대한, 이코노미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5가지의 원리에 의해서 이것은 산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러한 산업화가 지금은 청소년 현장에도 자꾸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역 경제와 산업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거 아니야? 우리랑 동떨어져 있는 얘기는 아니야? 라고 하는데 외부는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는 거죠. 메타버스를 벌써 산업화시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만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만 예산이 없어가지고 너무 뒤쳐져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작년에 어떤 걸 느꼈냐면요. 우리가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하실 겁니다. 2월 달에 그 코로나가 번지면서 방과후 아카데미 아마 대한민국 처음으로 온라인 기반은 우리 방과후 아카데미에 있었던 시설이 제일 빨랐어라고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일 빨랐다고 봅니다. 왜? 우리는 아이들을 그때 데리고 있었으니까요. 방과후 아카데미로. 그러다가 비대면 활동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로 송출하고 비대면 활동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교육부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거대한 조직이 그 비대면 활동을 확 덮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순간에 대한 적응은 상당히 빠른데 왜? 늘상 아이들과의 활동을 통해서 이런 감이 좋은데 어느 순간에 예산 투입이 되고 어느 순간에 이것을 전문 인력들이 붙는 순간 우리가 아직까지 뒤처지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지난주까지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청소년 현장에는 메타버스가 핫한데, 그리고 청소년 외적으로 산업부로 메타버스가 핫한데 왜 교육부에서는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잘 안 쓰고 있지? 왜 교육부에서는 메타버스의 용어가 막 대두화되고 있지 않지? 라고 고민하던 찰나에 지난주부터 메타버스 AI 교육 강화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교육부에서도 벌써 이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났겠죠. 이게 교육 현장에 들어와도 무리수 없겠구나. 여태까지 5월달, 6월달 청소년 현장에서 메타버스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던 이 시스템에 계속 여러 가지 모니터, 대한민국의 청소년 활동 아니면 교육 현장을 모니터하고서 이것이 교육 현장에 들어와서도 무리수 없겠구나. 지난주에 나온 여러분들 자료 치게 되면 교육부 메타버스 치게 되면 AI 교육과 메타버스에 대한 교육 강화라고 나와 있거든요. 벌써 이제 교육부가 움직이는 순간 우리들의 이런 활동들이 더 인정받을 수가 있다라는 또 긍정적인 뉴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사, 루블룩스 아까 어떤 선생님께 말씀하셨는데요. 게임 기반입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테마가 다 있는데요. 제페토 SNS 기반이고요. 그리고 그 샌드박스 게임, 대부분 게임 기반으로 가상세계가 좀 꾸려져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 게임 기반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게 되면 내가 만나는 청소년들과 이런 활용 공간들에 대한 부분들을 더 체계적으로 그러기 쉽게 도구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을 거냐. 다양한 메타버스 통해서 청소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들 중에 4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4가지가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메타버스 무조건 여기 가입한다라고 해서 되지 않고요. 수용 이름 보시게 되면 어디는 16명, 최대 60명까지 가는데 60명까지 가입이 되는데 16번째까지는 자기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17번째가 되면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모여있지만. 그러니까 16명만 활동을 하고 이야기하고 서로 대화하고 음성 지원이 되는데 17번째부터는 참관자.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통이 안 되는 관전 모드로 바뀌는 내용들이 제페토이다. 그 다음에 음성 지원, 텍스트 지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기능에 있어서의 장점과 단점을 자기를 확인하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내 거와
우리 지역에 있는 참여기구 동아리 아이들 아니면 자기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청소년들과의 만남을 가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거죠. 교육이라면 예전에 한 곳에 모여가지고 교육이 집체 교육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준교육이든 다 떨어져 있는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은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내에서 모였지만 이것들이 외국에서도 접촉이 가능한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랜선, 가상세계 이런 줌을 통해서 이제는 울타리 공간적인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내용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렌드는요, 이따가 실질적으로 한번 시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한 맵당, 이 프렌드는요, 좀 좋은 게 벌써 우리가 맵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감성 있는 캠프장, 야외 공연장, 무슨 장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디자인하지 않더라도 내가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어디로 모여라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쪽에서 모여서 그 장소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운영이 가능하다. 우리는 캠프를 하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이는 그 이미지 맵은 감성 있는 캠프장에 여러분들 이따가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오시면 어디를 보느냐, 제가 거기에 전광판에다가 알쏭달쏭 키즈라는 PPT를 좀 띄워놨으니까요. 그거를 바라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등지고 그 전광판이 있고 옆으로 있고 그러면 내 몸을 좀씩 돌려가지고 정면으로 전광판을 바라보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렌드는 잠시 후에 제가 여러분들 같이 한번 활동해 볼 거고요. 이 프렌드가 좋은 것이 PPT와 동영상 공유가 그 자리에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큰 지식 없더라도 아이들에게 있어서 호기심 유발, 그리고 아이들에게 있어서 관심도를 이끌기 위한 가장 좋은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오타나 기본적으로 하는데요. 나의 복장과 얘의 복장이 똑같아요. 왜? 기본 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내가 머리 파마도 하고 싶고 가발도 하고 싶어, 이러는 순간 500원, 1000원의 아이템을 사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더타운입니다. 무료 25명 가능하고요. 게더타운은요, PC에 대한 PC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페토와 이프렌드는 모바일 기반이어가지고 얼마든지 이 모바일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쉽게 공간적인 제한이 크게 받지 않는데, 게더타운 같은 경우에는 PC 기반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과 음향 외부 링크 공유,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들어올 때, 그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올 때에 대한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더타운을 통해서 해외 청소년들과 만날다 이랬을 경우에는 조금 에러가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이제 많이 있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죠. 지난 7월 달까지 이 프렌드가 그 아이폰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프렌드 한다라고 그러면 안드로이드 썼던 청소년들만 들어오고, 아이폰을 사용했던 청소년들은 안 들어오고, 이러한 차이가 좀 있었는데요. 이것이 지금은 그 아이폰을 쓰던 안드로이드 폰을 쓰던 다 지금은 연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로블록스는 게임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로블록스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이 가상 공간에서 시설 기반 수련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상 공간에서 현실감 있게 짓는데 많은 에너지를 들일 수 있고요. 그만큼의 입체감을 가지고 그 수련관에 대한 특성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지금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평창의 박병식 선생님께서 평창 청소년 수련원을 로블록스에다가 얹히는데, 이거 벽돌 하나 만들고 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약 한 달 정도 작업을 했는데 아직 본관만 구축했다라고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의 많은 시간이 들고, 우리가 이걸 다 하려고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에너지, 벽돌 두세 개 만들다가 이거 내 지쳐. 내 업이 그 로블록스를 만들거나 가상세계의 공간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이끌어주는 역할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지금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경우에 제페토와 이프렌드이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나나, 5가지의 의자, 그림 중에 또 뭐입니까? 마우스, 바나나, 바나나, 의자, 축구공, 의자, 축구공,
마지막 하나 뭐야? 모르겠네. 모르겠습니까? 뭐지? 토끼. 토끼 누구 있습니까? 토끼. 아. 토끼 발표하신 분 누구시죠? 왼쪽에. 네, 토끼 발표하신 분 누구세요? 우리 김지영님이신가요? 저요. 아, 그래요? 예. 요거 그림은 네. 토끼 맞습니다. 축구공, 의자, 바나나, 마우스, 토끼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떻게 이해되셨습니까? 네. 네, 이해됐으면 다 같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여기 그 아까 초등학생 8살짜리 와 있었는데 우리 그 어린이 아직도 있나요? 밤하늘은 행복천사야 우리 어린이. 밤하늘은 행복천사야 어린이. 윤지쌤 어디 있어? 여기 윤지쌤 어린이가 여기 있어. 봉슌. 네, 우리 그 어린이가 8살이니까 우리 방에 8살짜리 어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 혹시 네. 두 번째 문제 한번 드려. 5번 누르세요 하면 누르겠습니다. 모션송 5번 누르겠습니다. 누르세요. 5번 모션송 5번. 네, 잘하고 계십니다. 예,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 같이 박수 한번 갈게요. 박수, 손뼉, 박수. 네. 잘 들어가고 있네요. 좋습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사례 가장 많이 나왔을 겁니다. 어떠한 사례냐면요. 올 초에 순천향대학교에서 이것은 청소년 활동 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학식입니다. 지금 이 배경이 어떠한 배경인가요? 여러 선생님들 한번 지금 이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어떠한 배경입니까? 이 배경? 네, 지금 순천향대학교에서 입학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 어떠한 배경인가요? 지금 제페토, 이프랜드, 게더타운. 네, 세 가지 중에 어떠한 배경으로 보십니까? 네, 이프랜드. 네, 잘하셨습니다. 이 배경이요, 이프랜드 배경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잠시 후에 이프랜드 가게 되면요, 이 총장님이 나와 있는 이 메인 화면에 알쏭달쏭 퀴즈라는 PPT, 네, PDF 파일로 좀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본적인 플랫폼이, 기본적인 공간의 구성들이 내부로 다 되어 있는 것이 이프랜드이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게더타운 사회적으로 그 메타버스가 핫할 때 우리도 메타버스 했어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오셨네요. 이때에 1000명 이상 접속했거든요. 근데 1000명 어떻게 접속했나요? 이 방을요 30개 이상의 방을 나눴습니다. 지금 말씀대로요 인원 제한이 있어가지고 한 번에 1000명이 접속이 안 되고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5번 방에서 30개의 방을 만들어서 그 30개의 방에 맞게끔 30명씩 계속 들어오게끔 했던 것이 이 이프랜드에 대한 방식의 형식이었고, 순천향대학교에서는 우리는 이프랜드 메타버스를 통해서 입학식을 진행했다. 이것이 가장 큰 화두였던 거죠. 네. 근데 아마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참여했던 학생들에게 의견을 좀 들어봤더니, 그렇게 참여 학생들은 그 집중도가 그렇게 몰입도가 높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메타버스 입학식 한 최초의 사례가 순천향대학교네. 이걸로 마케팅 성공한 거죠. 순천향대학교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외적으로 메타버스를 다 구축하지 않고 청소년계에도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도 메타버스로 제페토로 운영을 해. 벌써 메타버스로 지역 간의 교류 활동을 해, 메타버스로 음악회를 해, 댄스 대회를 해, 이런 것들이 청소년 현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거를 프로그램을 잘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입학식의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사례는요.
청년에 관련된 우리 대학생들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네, 서포터즈 발대식을 이렇게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프렌드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그 쉽게 적용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이 그 수자원공사 사장님 나와 있는 이 브라운관이요.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한 여러분들이 파일로 공유해 버리게 되면 이곳에 누구든지 다 나올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포터즈가 메타버스 내에서 발대식을 해. 이게 또 이슈인 거죠. 네. 모일 수 없는 공간인데 이곳에서 모이고 뭐를 했다라는 것들이 그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로 상당했던 부분이다라는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참여기구 발대식입니다. 뭐 청년 참여기구지만 우리들도요. 청소년의 자치기구 참여기구 발대식 아마 하반기에 청소년 발대기구 토론회, 정책 토론회 이런 부분들도 많이 활용했던 사례들을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발대식에 대한 부분들인 거고요. 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련활동과 연계해서 프로그램들이 운영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내에 어떠한 본질적 가치를 담아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인 거죠. 무조건 메타버스의 적용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활동에 대한 관점 중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건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건강에 관련된 뭐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성인지 감수성 아니면 뭐 성에 관련된 교육들을 메타버스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 모험 개척 활동들, 역사에 대한 교육들을 봉사활동에 대한 우리가 영상 교육들을 연계해 가지고 메타버스로 할 수 있는 방법들, 과학, 진로 탐구, 자기개발, 문화예술, 환경보전 이런 것들을 그 속에서 어떠한 영역으로 우리가 메타버스를 활용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로 한 번을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메타버스에 대한 활용도는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을 어떻게 메타버스와 적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고민한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들이다라는 내용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를 통해서 실제 그 메타버스 내에 제페토를 활용을 해가지고요. 성남시 중원 청소년 수련관을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사진이 실사인 거고요. 그 지금 이 제페토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가상 공간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일치한다라고 많이 느껴지십니까? 네. 좀 이렇게 보기에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비슷하네요. 네, 어느 정도.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비슷하다? 네. 아니다? 네. 아까 메타버스에 대한 실제감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러한 실사 공간에서 활동했던 아이들이 지금 뭐 비대면이라든지 대면 활동이 안 돼가지고 내가 가상 공간에 갔을 때에 이 사진과 똑같은 공간이 있어야지 아이들에게는 혼란감이 없는 거죠. 네. 그런데 내가 갔을 때 사진과 다른 공간이라면 아이들은 또 거기에서 무언가 익히기에는 상당히 아이들에게는 혼란감을 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가상 공간과 실제 공간을 우리와 같이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면 지금 일치시켜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희들도 이 메타버스 구축한다길래요. 100만 원 가지고 메타버스 구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구축했을 때 다른 거 아니어도 괜찮다. 우리 메타버스 내에 태조산 수련관이라는 이름만 잘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좀 초창기에 설정을 이룩 했는데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그 지역사회 외부에 가상세계에 그 플랫폼의 메타버스형 아니면 4차 산업에 맞춰서 뭐 수련관 구축이라는 내용으로서 뭐 지역사회라든지 청소년 현장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죠. 근데 이제 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니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요. 청소년들은 그렇게 핫하지 않다? 네, 핫하지 않았던 부분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샵 걸고서 인증샷 찍기. 그 다음에 5월 달에 청소년 박람회 때 인증샷 찍기, 6월 달 보국국 호원의 달에 관련돼서 이벤트 제공, 8월 달, 9월 달, 10월 달에 그 달에 해당되는 이벤트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다양한 지속적인 콘텐츠를 좀 녹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반을 만들어줬던
내용들이다라는 걸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요제 많이 하실 겁니다. 그 서초유수센터는 가상공간의 디지털 수련관을 구축했던 대한민국의 사례로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수련관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라면요, 서초유수센터를 방문하시게 되면 보다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많이 내용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 서초는 서초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역은 여러분들 지역의 특성에 갖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다양한 사례들은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이런 사례도 이렇고 이런 사례도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지역 특색에 맞게끔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역할인 거죠. 전국에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지역의 색깔을 어떻게 담느냐가 이제 여러분들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초구에서 진행되는 메타버스 가요제 진행됐던 내용인 거고요. 이제 슬금슬금 올라오는 것이 교육 현장에서 교육부에서 메타버스를 가지고 우리 학교 만들기, 교육부에서 지역 교육부에 관련된 정책 기반에서 우리 학교 설명회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생이라는 것은 교육부의 정책을 타고 있고요. 청소년이라는 것은 여성가족부의 정책을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가시다 보게 되면 우리 지역에 학생 야영장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그 파견교사가 있고 장학사가 내려와 있고 우리 그 교육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 내용인 거죠. 학생 문화회관, 학생 수영장, 학생 야영장 이런 것들이 다 교육 정책에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벌써 인천 학생 교육문화회관에서도 벌써 이제 슬금슬금 교육 현장에서도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것을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북입니다. 서울의 사례에서는 성북의 메타버스를 통해서 축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울림마당 많이 하실 겁니다. 어울림마당을 여기에서 다 하긴 어려울 겁니다. 어울림마당의 한 꼭지를요, 여기에서 하셔도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겁니다. 어울림마당에서 할 다양한 부스 체험은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하고요. 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그 공간에서 하나의 부스에서 그 공간에서는 가상세계 공간으로서 청소년들에게 인증샷 아니면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OX 퀴즈,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뭐 좋아요 캠페인 아니면 알리는 캠페인을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은 보다 풍성해지리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수원시 청소년 어울림마당에서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는 것들이 이 브랜드이죠. 이 브랜드를 활용을 해가지고 OX 퀴즈, 우리 뭐 수원 사랑, 그 다음에 뭐 댄스 페스티벌, 영산 시청 이러한 내용들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메타버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메타버스는 결국에는 가상공간 AR, VR이라는 내용들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메타버스 계속 이어서 가기 전에 그러면 우리는 그 교육 현장하고 이제 계속 맞물려서 얘들 교육부는 뭐 대체 어떻게 움직이지? 라고 했을 때 디지털 교과서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디지털 교과서? 디지털 교과서가 뭐지? 라고 했을 때요. 실감형 체험 교과서를 벌써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얘네들 그래도 실감형 체험 교과서의 형태가 어떤 거냐면 내가 그 공간에 가지 않더라도 VR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공간에 있는 것 같이 그 실감형 콘텐츠를 만들어서 아예 디지털 교과서, 그러니까 우리 노트북이라든지 스마트폰으로 교과서 형태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 이북과 같이. 근데 이북은 이제 텍스트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게 VR로서 구성이 되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도 청소년 현장에 있어서 작년도 올해 비대면 한다라고 그러는데 그럼 뭐를 만들어 볼까라고 해서 그 작년도 올해네요. 올 초에 천안 시립교향악단과 그 음악교과서 실감형 콘텐츠를 한번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 한번 같이 공유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교향악단 또한 우리랑 코드가 맞은 게 교향악단들도 자기네들도 찾아가는 예술의 그 예산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자꾸 이제 못 나가니까 자기네들도 이제 고민이 돼서 지역에 왔었죠. 태조선 수련관에 가게 되면 그 뭔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게 지역사회 분위기라서
왔는데 그러면 우리랑 같이 똑같이 그 음악당에서 예술의 전당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이것을 VR로 아이들이 실가면 체험활동으로 만들어버리자. 음악 교과서에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청소년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만들어보자 라고 해가지고 올 초에 만든 내용들 같이 한번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혹시 영상 보이시나요? 보입니까? 소리? 아 보입니까? 네. 이 교향악단하고요 같이 이 컨텐츠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360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이 올해 극장 뭐 예술장 가지는 않더라도 실제 내가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있는 것보다 더 관심 있게, 내가 비올라에 관심 있으면 비올라의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볼 수 있도록, 내가 관악기에 관심 있다면 관악기, 내가 지휘자의 지휘를 보고 싶다라면 보게끔, 이것을 VR과 음악교과서, 교과서 연계형 음악교과서 VR 컨텐츠를 4가지 형태로 좀 만들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께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자기네들이 고민하고 만들 것들을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음악 콘텐츠로 만들어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놀랍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교향악단하고 하나 만들기가 어려웠지, 교향악단하고 하나 만들으니까 지금 풍물단 준비하고 있고요. 풍물단과 국악관현악단 다음 작업으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다양한 콘텐츠를 4차 산업에 맞물려 가지고 좀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로 좀 제작이 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이어가지고 바로 같이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 보이시나요? 네, PPT 화면 보이시나요? 예, 고맙습니다. 네, PPT 화면에 예, PPT 화면에 네, 요거 한번 같이, 요거 보이시죠? 지금 메타버스 활용 적용 방안, 요거 보이십니까? 예예. 판교 청소년 수련관 메타버스 보이시는 안전교육 했던 거? 예예. 요게요, 판교 수련관의 방과후 아카데미 아이들 대상으로 게더타운을 가지고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게더타운은 사무공간이라든지 사무실과 교실 이런 형태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요 하나의 셀에 3, 4, 5 모여가지고 네, 응급처치 교육이라든지 심폐소생술 교육, 그 다음에 토론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들. 그래서 판교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방과후 아카데미 대상으로 메타버스 안전교육,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었다. 소방서와 같이 진행했었던 그러한 사례로서 되고 있는 내용들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활동에서도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 서울대학교 창업동아리에서 상담복지 개발원하고 같이 1388에 대한 전화에 관련된, 상담에 관련된 부분들, 멘토링에 관련된 부분들, 청소년들 비지쿨에 관련된 부분들로서 연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고요. 또 경찰서에서는 청소년 경찰학교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실제감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파출소 지구대 형태인데요. 이거를 이프렌드에 나와 있는 형태를 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지구대에 있는 형태로서 청소년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경찰학교를 이러한 가상세계 공간에서 가서도 혼란감 없도록 진행했던 그런 사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례는요, 저희가 콘텐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5월달에 청소년 박람회라고 만들어 놨는데 6월달, 7월달 그냥 청소년들 방문자가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8월달 지역의 특색에 독립기념관이 있으니까 우리가 독립기념관을 가지 못하더라도 코로나로, 그러면 독립기념관의 독립을 우리가 외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래서 수련관에 이 빨간색으로 보게 되면 태극기와 대한독립 만세라는 것을 인증샷을 찍으면 여기에 맞게끔 이벤트와 쿠폰을 보내주겠다
라는 이벤트를 좀 했었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보다도 관심이 더 누가 더 많았겠습니까? 청소년들보다도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네, 대권 주자들 그때 막 그 경선했던 정세균 캠프에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정세균 캠프에서 직접적으로 이거를 청소년들과 소통하겠다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정세균 메타버스 치게 되면 태조선 수련관에 있는 청소년들과 소통했다 뭐 이러한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보다도 더 핫한 것들이 지역사회의 기반이다. 다양한 산업이라든지 이것들 청소년들보다도 더 핫하게 보는 것들이 지역사회다라는 내용들로 좀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아이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이벤트 1, 2, 3, 4에 대한 부분들로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곳에서 수련관에는 오지 않지만 계속 수련관에 대한 끈을 가지고 청소년 활동을 해나가고 있었다라는 내용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봤더니요. 우리도 100만 원을 가지고 수련관을 구축을 해놨는데 이 오른쪽 편에 실질적으로 태조산 수련관입니다. 이것을 한 셀에 구축을 하는데 한 100만 원 정도.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그 진로체험센터가 있다 보니까 진로체험센터 박람회를 한다길래 그러면 우리는 그 수련관을 기반을 가지고 있지만 한 셀을 가지고 있지만 이 셀에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천안시청과 천안교육지원청과 같이 셀로 만들어 넣어서 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교육지원청과 청소년 그 천안시청을 같이 부각시키자. 그래서 이 세 개 공간에 진로 체험에 관련된 직업군에 관련된 30개의 직업군을 넣어서 청소년들이 직접 다니면서 직업군을 찾도록 우리가 찾아가는 직업군, 찾는 직업군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보자 라고 해서 온라인 메타버스 이벤트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활동에 있어서의 메타버스를 이러한 형태로도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내용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은요, 기존에 나와 있는 맵에 새롭게 구축했던 내용인 거고요. 이거 구축했을 때에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서는 우리 실질적으로 수련관 2층짜리 건물 요거 하나만 한 셀에 구축하는데 100만 원이었고 이 폼을 다시 새롭게 구축을 재패트에 했을 때에 한 300만 원 정도 전문 엔지니어를 통해 가지고 구축을 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단 뭐냐면요. 재패토라는 플랫폼을 쓰잖아요. 저희들이 쓸 때에 얘네들이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다 무엇을 막 올리게 되면 얘네들도 재패토라는 네이버 회사에서도 저작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거를 준비하는 기간이 한 2주 정도 돼가지고 그 진로박람회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열려고 했는데 이 얘네들이 검토하는 기간이 3주를 검토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로박람회 때는 기존에 있었던 폼을 좀 활용했던 부분들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3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미지 아이콘 만들고 그 다음에 한 셀에 시청, 교육청, 수련관 만들어가지고 막 우리 천안에 막 붐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 타이밍이 한번 늦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거를 천안시 청소년 진로 가을 소풍이라는 내용 10월 달에 단풍 좋고 애들 소풍 가는 시기에 메타버스로 소풍 한번 가자라는 내용들로서 시청과 수련관 진로체험지원센터가 메타버스 타고 가는 소풍으로서 한 번 더 청소년 활동하고의 접근성을 만들어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반을 만들고 이것을 응용해 나가고 활용하는 데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한 그 응용력과 그 조금에 대한 예산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메타버스 막 이야기하길래요. 그러면 우리는 메타버스를 어떻게 이슈화 시키지? 시장님의 관심사도 메타버스를 통해서 청소년들과 막 소통하고 싶은데 이거 구축하기엔 또 시간이 많이 걸릴 테고 제페토에서는요 이미지와 영상이 제공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와 영상이 될 수 있는 곳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프렌드라고 같이 이러한 전광판 시장님의 인터뷰 영상을 따와가지고 이렇게 그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의견 타운홀 미팅할 때 이 영상을 틀어줌으로써 시장님이 직접 그 제페토에 그 시장님이 가상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메타버스에 시장님이 소통하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좀 부각시켰죠. 그랬더니 결국에는 그 칭찬이 우리에게 직접 오지 않지만
시에 있는 청소년과 청소년 팀에게 상당히 앞서 나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 결국에는 그 칭찬이 우리들에게도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로 상생하고 있는 구조이다. 시 행정체계와 교육 행정체계가 서로 상생했던 구조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경우는요. 교육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진로 박람회 할 때 장학관님께 딱 그 교육부에서는 메타버스 어떻게 해요? 했더니 가우뚱했거든요. 그때는 메타버스의 그 악영향이 더 많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벌써부터 이제 10월, 11월 되더니 어느 순간 학교의 메타버스 타고 학교 입시 설명회를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메타버스는 교육 현장, 학교 현장에서도 핫한 부분이다. 우리 경험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먼저 펼쳐나갈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주시에서 진행했던 메타버스 타고 하는 축제들, 광주시의 지역에 있는 청석공원들, 남한산성들, 그 다음에 곤지암 박물관들을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서 그 메타버스 내에서 찾아가는 활동들 했던 내용들입니다. 지금은 단조롭게요. 그 공간에 이게 하나의 컨텐츠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기프트콘 주고 가상세계 가가지고 인증샷 찍어가지고 어디에 올리고 그 샵 드래그 해가지고 올리는 그러한 기본적인 단계만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것들이 앞으로 더 비대면 가상세계의 시간이 더 길어진다면 요거에 더 집중화되고 발전적으로 속도가 나겠죠. 메타버스 청소년 활동해가지고 미래진로체험센터, 경남지원센터에서도 이렇게 그 가요제라든지 한마음 축제라든지 전국적으로 진행된 포스터를 만들고 우리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좀 다운을 받은 내용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성남에서 과학 축제했던 내용들을 메타버스 골든벨, 랩, 그 다음에 공연들을 메타버스 내에서 진행됐던 사례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하남과 영월군 자매도시가 같이 진행됐던 하남시와 영월군에 있는 자매도시가 지금 모든 것들이 거의 끊겼잖아요. 이 끊겨 있는 마당에 4차 산업이 되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 지금 공간에 대한 개념은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공간에 대한 한계는 이거를 뛰어넘는 시기가 지금의 시기인 것 같아서 제가 엊그저께 성남시 청소년 재단에서 하는 성남을 알리자 구경 프로젝트를 한번 제가 참가자로 들어갔었는데요. 해외 20개국에서 50명이 오징어 복장을 입고 참가를 하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면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있다. 아마 우리는 10시지만 거기는 새벽이나 밤이거나 이럴 경우가 있는데 다들 들어와가지고 거기 컨텐츠 K-팝 하기, K-노래 부르기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특산 짜파구리 라면 끓이기 이런 것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이러한 컨텐츠가 승부가 있겠구나 라는 내용들. 근데 이제 고르려면 우리가 부족했던 예산이 같이 수반되지 않는다라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가상세계 e프렌드에서 지역과 지역 자매도시의 청소년들이 온라인 교류회 잠시 후에 여러분 선생님들과 한번 해볼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좀 진행해볼 나라면 큰 예산 들지 않더라도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메타버스 e프렌드를 통해서 메타버스 시상식, 네. 이제 자꾸 e프렌드가 나오는 경우가요, 뭐냐면, 현수막 같이 백 배경이 잘 나옵니다. 사진을 찍더라도, 이게 정말 뭐 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e프렌드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게더타운을 처음 봤을 때, 이게 유튜브의 기반인가? 라고 착각할 정도로, 이게 메타버스와 유튜브와 혼합형이라고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실물 화상들이 뜨니까 조금 좀 어떻게 보게 되면 좀 거리감이 있었는데 e프렌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우리가 사진 찍거나 대외적으로 홍보하거나 관심을 끌거나 청소년들에게 여기 참여를 유도시키거나 할 때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활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거에 있어서 청소년 활동이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 정도 가능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더 많은 부분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아마 가상세계는 우리가 게임으로 접근한다면 이게 청소년 활동에 대한 가치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퀘스천 마크였지만 이러한 이프렌드라든지 아니면 그 게더타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청소년 활동을 이프렌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단체적으로 이루어진다라면 이곳에서도 아이들이 상호작용하고 아이들이 그룹끼리 모여서 뭐가 이루어지고 아이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들로 보실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이러한 그 이프렌드 활동, 메타버스를 통해서도 청소년 활동을 본질로만 지켜진다라면 가치 있게 만들어진다라고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다양한 메타버스의 플랫폼 중에 그 이프렌드 한번 해보셨는데요. 어떠셨습니까? 한번 그 댓글에 궁금한 거나 아니면 그 여러분들 소감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프렌드. 네. 재밌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재밌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과 대면 활동에서 소극적이고 표현 못하고 나를 노출을 못 시켰던 아이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모션송 갖춰져 있는 걸 통해서 공동체 활동을 통하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서 익숙하고 관심 있고 호기심으로 인해 재미와 그다음에 흥미가 있었지 매 활동을 이걸로 한다라면 그만큼의 또 집중력이 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활동들 중에 어떻게 이것들을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할 수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만 하고 계시다라면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내가 청소년들을 만날 때에 다양한 도구로서 같이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이들과 한번 해보고 싶다. 특히 내가 데리고 있는 소그룹 아이들 있잖아요. 뭐 방과후 아카데미 아이들. 저희들은 여기 방과후 아카데미 선생님들 계시겠지만 그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첫 번째로 적용하는 게 방과후 아카데미 아이들.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피드백이 정확하거든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또 해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사를 계속 끌어올리기 위해 우리들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메타버스를 이프렌드로 활용을 해봤지만 시간이 되신다라면 제페토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 게더타운을 활용하신다라면 청소년들에게 있어서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소통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 몇 분은 보셨겠지만 제가 이프렌드 방을 만들어 놨는데요. 초등학교 8살짜리가 와 있어가지고, 우리랑 같이 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대가 뛰어넘는 공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고요. 저의 역할이 메타버스와 청소년 활동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이냐. 처음에는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청소년 활동가의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실습과 같이 연계됐던 내용들을 제가 진행했던 부분들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대체 이걸 통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활동할 것이냐,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우리 선생님들 잘 보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간에 맞는 메타버스의 종류를 활용하고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메타버스만을 위한 프로그램 1시간짜리 2시간 하게 되면 쉽게 질린다. 그래서 저희들 대면 활동에서 30분 이렇게 20분 30분을 메타버스로 적용했더니 아이들의 호기심과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활용하기 위한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경험과 역량 무엇의 변화에 있어서 쉽게 적응하겠다. 나도 배워보겠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준비한다면 우리들도 이 너무 빨리 변화하는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훅 변한다는 세상 속에서 작년도에 우리 유튜브 가지고 승부했던 세상이 벌써 줌과 메타버스로 승부하는 세상이 와 있는데 여기에서도 쉽게 적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들 전반적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윤여숭이라는 색깔을 다시 한번 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페토를 한번 이렇게 시연을 해보면서
이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구나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줬던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채창에 남겨주시면 간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이걸로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연수 준비해 주신 정영근 팀장님께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